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이다. 마흔은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인생은 고통이라는 인식에 도달하는 시기이다. 고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많은 사람이 출세, 부, 명예를 손에 잡히는 행복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은 무게중심이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밖에 있다. 그래서 쫓을수록 의심이 들고 점점 공허해지며 더 괴로워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진짜 행복은 허상과 같아서 찾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무게중심을 자기 밖에서 자기 안으로 옮겨야 하며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괴로울 것이다. 그런데 진짜 행복을 쫓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타인에게 비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는 당당함,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품격이다. 쇼펜하우어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걱정과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을 겪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을 겪어야 할 때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최근에 쇼펜하우어의 책이 광풍입니다. 철마다 조금씩 돌아가면서 철학가들이 재조명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긴 합니다만 근래에 쇼펜하우어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쇼펜하우어 철학의 어떤 부분이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 궁금했죠. 그는 인생에는 자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요. 인트로에서 잠깐 들려드렸는데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과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할까요? 바꿔 말하면 일이나 학교,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들이 지금 바로 고통스럽다는 말과 같은 거죠. 어차피 인생은 고통인데 가짜 행복을 쫓으며 받는 고통은 좀 그렇지 않은가 말입니다. 어차피 고통인데 진짜 행복을 찾으려 고통을 받으면 좀 낫지 않는가, 이런 뉘앙스의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의 제목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지은이 강용수, 펴낸 곳은 유노북스입니다. 유난히 40과 50이라는 연령의 키워드를 담은 책들의 출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나이가 마음의 위기를 겪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작나무 채널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종종 다른 책으로도 쇼펜하우어의 이야기 더 건네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이다. 쇼펜하우어는 불행의 두 가지 원인으로 고통과 권태를 꼽는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에 시달린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삶의 권태를 느낀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가 고통과 무료함인데 우리의 인생이란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전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 따라서 하층 계급 사람들은 궁핍의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 부유하고 고상한 세계의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달려 있다. 없으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많으면 많다고 지겨워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결핍은 고통이고 과잉은 무료함이다. 인간에게는 배고픔도 고통이지만 포만감 또한 불쾌이다. 모든 의욕의 기초는 결핍, 부족, 즉 고통이다. 인간은 이미 근원적으로 또 그 본질로 인해 이미 고통의 수중에 들어있다. 욕망의 최대 만족과 최대 결핍.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의 저자인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2250명을 대상으로 언제 가장 행복한지 뇌의 상태를 촬영하여 발표했다. 그 결과 뇌가 집중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휴식할 때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발표했다. 길버트 팀의 연구 결과 열심히 일에 집중할 때, 운동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높은 수치의 행복 호르몬이 나왔다. 반면 휴식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불쾌한 경험을 기억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 이 연구 결과는 이 세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이며 의욕과 노력은 동물과 인간 전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권태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의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의욕이 너무 쉽게 충족되어 욕망의 대상이 제거되면 인간은 무서우리만큼 공허와 무료감에 빠진다. 따분함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된다. 고통과 권태라는 양자택일 앞에 놓여있는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욕망의 최대 만족은 권태이고 욕망의 최대 결핍은 고통이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왕복 운동을 하는 시계추처럼 지속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따라서 영원한 충족과 행복감은 없다. 우리가 뷔페에 가면 처음에는 그 식당의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 그러다 점점 허기를 채울수록 포만감이 생기고 결국 마지막에 배가 꽉 차면 이곳의 생선은 맛이 별로네.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도 한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와 배가 부를 때가 다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외로운 모태솔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원하기도 한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신선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좋아한다. 반대로 이성에게 너무나 인기가 많은 사람, 예를 들어 카사노바 같은 사람은 나름의 고통이 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모태솔로는 이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바람둥이는 어장관리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은 같다. 이렇듯 욕망이 완전히 채워져서 행복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셀 수 없는 고통이 남아있고 모든 어려움이 없어져도 권태는 결핍의 고통만큼 견디기 어렵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이 모든 고뇌와 고통을 지옥에 보내버린 천국에는 무료함밖에 남아있지 않다. 사람은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꿈을 이루고 성공할수록 권태에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를 증명하듯이 크게 성공한 부자들 가운데 인생의 따분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다. 이 법칙은 어떠한 사람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혹은 필요도가 점차 감소한다는 의미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 한계 효용은 반복할수록 점차 줄어든다. 따라서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해도 반드시 액수에 비례하여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는다. 일반 시민에게는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모두 큰 돈이다. 하지만 돈을 써도 잔고의 앞자리가 바뀌지 않는 큰 부자들에게는 비슷한 느낌의 액수이다. 진짜 부자는 자신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만큼 돈에 행복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큰 노력 없이 경제적인 부를 가졌다면 풍요 속의 공허함은 견딜 수 없다. 내면의 공허감이 클수록 기분 전환을 위해 바깥의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외적인 자극을 갈망한다.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나면 찾아오는 권태감, 지루함의 원인은 내면에 있다. 양극단의 불행감을 무한히 왔다 갔다 반복하는 인생에서 부자든 빈자든 불행을 피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부자와 빈자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곤궁이 민종의 계속적인 재앙이듯이 무료함은 상류 사회의 재앙이다. 고통과 무료함은 한쪽이 멀어질수록 다른 쪽이 다가온다 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이러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 내면의 풍요와 정신의 풍요이다. 풍부한 상상력, 두뇌 활동력이 뛰어난 사람은 전혀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욕구의 결핍과 욕구의 과잉을 피해야 한다. 양극단은 불행이다. 결핍과 과잉의 중간을 택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지 않고 자신의 안에서 찾는다. 자신의 고뇌를 객관적인 조건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고뇌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무료함의 근원인 내면의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 외적인 자극 대신 내적인 풍부함을 추구한다. 요즘 누구나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며 성공과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쇼펜하우의 지적처럼 과잉 충족은 불행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기 전에 욕망의 양극단에는 불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와 사색, 통찰로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고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자다. 우리도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결핍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태, 따분함, 지루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이다. 하나의 고통은 열의 쾌락에 맞먹는 힘을 가졌다. 고통의 힘이 쾌락의 힘보다 더 강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이다.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인지한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졌을 때에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건강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고통은 잘 알아차린다.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그 통증이 신경 쓰여 불쾌해지기 마련이다.
가령 건강한 위의 상태는 느끼지 못하지만 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분명하게 고통을 느낀다. 충치의 고통은 느껴도 나머지 건강한 치아는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속담이 있다. 들어온 사람은 티가 안 나지만 나간 사람의 빈자리는 크다는 뜻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갖고 있을 때에는 모르다가 막상 잃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행복감에 취하기보다 불행감에 더 휘둘리는 일이 많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다. 행복은 꿈이지만 고통은 현실이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쾌락의 적극적인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감소 또는 결핍의 지양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충치가 생겼을 때에는 다른 치아를 관리하기 전에 그 충치부터 치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행복이 소극적인 성질인 이유는 결핍을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핍을 지향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 많은 장애물을 넘어선다고 해도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반대로 고통이 적극적인 이유는 소유물이나 건강처럼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갖고 있을 때에는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히 지속하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상실 이후의 회복으로서 순간의 행복이 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리스의 명제를 살아가는데 최고의 지혜이자 원칙으로 들었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렇듯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는 것이 쾌락을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불행의 두 가지 원인인 고통과 권태에 직면할 때 아리스토텔리스의 말처럼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소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 쾌락과 고통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관련된다. 큰 즐거움은 의외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사소한 고통은 늘 의식되면서 기억에 오래 남는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더라도 하나의 일이 꼬이면 그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다른 일은 잊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사람은 고통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쾌락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긴다. 특히 건강은 더 그렇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몸의 상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상쾌한 기분, 튼튼한 위, 가벼운 발걸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건강은 모르고 지나가다가 질병을 얻으면 뒤늦게 소중함을 알게 된다. 위암에 걸려서야 비로소 위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애썼는지 알게 된다. 재물도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고 인간관계도 깨져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 이처럼 쾌락보다 고통의 지속도와 강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을 줄이는 데 힘을 쓸 필요가 있다. 환상과 같은 향락을 쫓지 말고 결핍, 질병, 위험 등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야 된다. 행복에 가까워지는 확실한 방법.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진정한 가치는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인내력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고통을 그럭저럭 견뎌내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지 평가하는 기준은 성공, 부, 성취, 출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의 정도다. 따라서 지금 고통이 없다면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셈이다. 세상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가지려고 질주하지 않으면 괴로운 일은 막을 수 있다.
10가지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피하도록 해야 된다. 소극적인 행복론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행복을 위한 일이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는 병을 예방하는 일이 쾌락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정중함과 예의다. 쇼펜하우어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혼자 지냈다. 가족도 없었고 조국도 없었다. 오직 애완견 아트만이 곁에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아트만과 산책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이런 쇼펜하우어에 대해 니체는 저서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에서 이렇게 썼다. 한 명의 친구가 있느냐 또는 한 명의 친구도 없느냐 하는 차이는 무한한 것. 인간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서도 타인과 어울리는 것도 즐긴다. 고독과 사교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강조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에 의존하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약한 존재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고독의 끝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욕망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홀로서기와 함께하는 삶 사이의 갈등을 고슴도치의 우화를 통해 풀어낸다.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달라붙어 하나가 되지만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껴 떨어진다. 그러나 추위를 견디지 못해 한 덩어리가 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상대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서로의 바늘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고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체온을 나눴다는 지혜다.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꽤나 힘든 과제이기도 하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들이 잘 지내는 일은 어렵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공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마라. 낳고 키운 아이들도 커가면서 점차 부모의 잔소리나 참견을 싫어한다.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 때 부모와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이 생겨난다. 사회에서 사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도 의기투합을 하면 할수록 사소한 말다툼을 하기가 쉽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은 자주 일어난다. 사람은 서로 가까울수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어지는데 나도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마음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의 비유처럼 사회를 이루는 인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가시를 세운다.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즉,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 시기심, 자존심 등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이 많아진다. 가족, 연인 같은 사랑의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어떻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 고슴도치의 비유처럼 인간은 가깝고 친할수록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상대에게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강제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다 보면 아픔을 주는 막말을 하게 된다. 부모는 자식이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성취하기를 바란다. 남편과 부인은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랑하는 사이도 말 한마디 실수로 만남이 깨어지는 일이 생긴다. 쇼펜하우어의 상대를 공경하되 거리를 두라라는 말은 공자가 말한 경이원지에 더 가깝다. 경이원지 또한 상대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귀신이나 미신을 믿는 경향이 많았는데 위대한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모든 생각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기보다는 불합리하거나 마땅하지 않은 것에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더라도 그 인격을 존경해야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을 피할 수 있다. 서로 세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함께하기와 거리두기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사회란 모두 필연적으로 서로의 순응과 타협을 요구한다. 강요는 모든 사회에서 뗄 수 없이 붙어 다닌다. 모든 사회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다를수록 개성이 강할수록 희생이 커진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넓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내면이 공허하고 삶이 단조로울 때 다른 사람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공감받고 지지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막상 타인과 생각의 차이를 느껴 실망하면 관계가 다시 멀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고사성어와 여기에 유래한 우리 속담이 있다. 불견, 상견, 절치.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갈린다. 상대방을 몹시 그리워하지만 보고 나면 정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약간 냉랭한 거리를 두기를 쇼펜하우어는 정중함과 예의라고 말했다. 거리를 둘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은 비록 따뜻함의 욕망은 충분히 충족되지는 않지만 가시에 찔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를 불에 비유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고 탄식한다. 마음이 춥다고 느껴 타인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면의 공허, 의식의 빈약, 정신의 빈곤 때문에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유유상종하며 여흥과 오락을 추구하는데 처음에는 관능적 향락과 각종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다가 결국 방탕한 생활을 쫓게 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교의 욕망이 생기는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반증이다. 타인을 통해 얻는 가치는 행복의 본질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기억하면 좋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에서 생긴다.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며 불합리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여러 가지 위험과 해로운 일에 노출될 수 있다. 굳이 그러한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다.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면이 충분히 따뜻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받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부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외적인 부를 통해 내적인 부를 대신하려고 노력한다. 내면은 빈곤하고 정신이 공허하면 무엇이든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려 하지만 소용이 없다.
많은 인간관계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인간관계는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홀로서기와 타인과 함께하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되고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예의는 현명함에 속하고 무례는 어리석음에 속한다. 고슴도치 우화의 예에는 오류가 있다. 실제로 고슴도치는 상대가 찔리지 않도록 가시를 눕힌다고 한다. 다른 고슴도치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줄 알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늘이 없는 머리를 맞대서 추위를 이겨낸다고 한다.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은 몰랐지만 쇼펜하우어가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고슴도치에게서 배워야 할 덕목으로 본 것은 의미가 있다. 너무 지나친 사랑과 관심 또한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약간의 무관심과 냉정함을 통한 적당한 거리두기라는 현명한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를 적당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면 어두운 구석에 숨어서 세상을 비관하는 철학자로 그려지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는 인생의 밝은 면을 즐길 줄 아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해요. 네, 그의 글 속에는 웃음과 재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처럼 즐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악기처럼 자신만의 음색과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멜로디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과 취미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 강아지와 걷는 평화로움,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사랑했던 그는 독서와 명상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은 단순한 즐거움의 추구는 아니었어요. 그는 인생을 즐긴다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나 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내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행복은 고통을 줄이고 피하고 견디는 것에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터무니없이 한 줄로 정리하면 저는 이 문장을 선택할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행복은 고통을 줄이고 피하고 견디는 것에 있다. 저는 지금 포르투갈의 포르토를 지나서 나자레라고 하는 작은 해변 마을에 와 있습니다. 벌써 이곳에서 5일을 머물렀고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일정인 리스본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포르토의 영상조차 안 보여드렸는데 껑충 뛰어서 일단 나자레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5일째인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아주 잠깐 파란 하늘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때는 얼른 뛰어나가서 또 풍경을 찍기도 하고. 애초부터 마드리드, 포르토, 그리고 리스본은 계획한 대로였는데요. 중간에 한 6일 정도를 그냥 비워뒀거든요. 나자레라는 곳의 정부는 거의 모른 채 버스를 타고 랜덤하게 지도에서 찍은 마을을 향해 달려와 내린 곳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일 줄 몰랐던 거죠. 겨울이어서 그랬겠죠. 북적대는 사람이 없어서 더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변의 끝에서 끝까지 달리면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또 다시 뒤돌아서 또 달렸습니다. 대부분 비가 왔는데 비가 오면 그냥 비 맞고 달렸어요.
안 춥더라고요. 뭐 낮 기온이 약 17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비 맞으면서 아침 조깅도 하고 비 맞으면서 해변에서 맨발 걷기도 했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은 곳입니다. 이곳 나자레. 이곳을 닮은 엔딩 음악 고르느라 이번에는 힘 좀 썼습니다. 나무님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louds and thunders standing in my way. I must try to figure it out anyway. Songs of worries traveling with the storm, but I must try to figure it out alone. Yeah, I must try to figure it out alone. And now, ooh, when you're gone, ooh, I know things won't be the same no more. I'm sure it'll take a while 'cause I'm still sore. Yeah, now, ooh, when you're gone, I know I still have a long way to walk. I'm sure it'll take a while to reach the golden shore. Walls and mountains standing in my way, but I must try to figure it out anyway. Tales of worries travel with the storm, but I must try to figure it out alone. Yeah, I must try to figure it out alone. And now, ooh, when you're gone, ooh, I know things won't be the same no more. I'm sure it'll take a while 'cause I'm still sore. Yeah, now, ooh, when you're gone, ooh, I know I still have a long way to walk. I'm sure it'll take a while to reach the golden shore. I must try to figure it out alone. Yeah, I must try to figure it out alone.